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소님 조심하셔야 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눈에 뒤에 웃는 얼굴이 입꼬리가 뒤에 달려 있어서 웃는 얼굴이 희한하게도 보살님이 인간 때문에 안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제가 뒷방 맞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아우, 한목 색깔이 아주 그냥 이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진짜 촌스러운 색깔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색깔이 좀 잘 받나 봐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그쵸. 네. 올해 50년 만에 처음 무더위래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덥대요. 여러분들도 더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또 이 범죄자 관상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범죄자 관상이 좀 어떤 관상일까요? 범죄자의 관상은 그냥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범죄자의 관상은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인상에 있어서? 당연히 눈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눈도 눈이지만 저는 눈썹이라고 봅니다. 이 눈썹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행실 아니면 미래의 운세를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관상 중에. 근데 이 눈썹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네. 눈썹 부분이 약간의 이렇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오신 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일수록 사실적으로 확률이 조금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생길 줄 모르지만 그렇게 네. 생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업적인 부분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두드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눈썹을 지니신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냐?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지 네.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도소라든지 이런 관자에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셨을 때 좋은 그런 길이라든지 좋은 운기가 열리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 눈썹이 네. 희미한 듯이 끝에 듬성듬성하게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범죄를 조금은 저지를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낚아다도 그냥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요새 워낙에 뭐 이런 눈썹 문신 같은 거 되게 잘 유행이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썹 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눈썹을 조금은 그리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눈썹을 문신하는 것도 좋고 눈썹을 그리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눈썹은 잘못 그려도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 끝을 네. 강하게 옛날에 이렇게 우리 유행했던 어머니들이 유행했던 갈매기 눈썹 네. 끝을 이렇게 확 올린다든지 맞아요.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탁 내린다든지 일자라든지 이런 눈썹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 봤을 때 팔자가 세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둥그스럽게 해서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얼굴 골격이 약간은 강력하게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력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든다면 광대가 강하게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턱 끝에 있어서 약간은 각이 지고 약간은 뭔지 모르게 입체적인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좀 강하게 보이시는 분들.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인생에 굴곡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시술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 약간은 내가 조금은 마른 체형의 얼굴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방법 많이 드세요. 살을 찌운다라고 한다면 이 선 자체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울을 볼 때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오늘 이 옷이 잘 어울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울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의 표정 관리, 이것도 관상의 가장 큰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고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털어놓고 웃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눈은 아까 박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살이 끼었다, 살기가 있다, 눈빛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약간은 눈에 초점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대화를 할 때 사람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뭔가 그냥 산만하게 그냥 옆을 계속 보고 사람의 말에 있어서의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사기꾼인 가능성이 조금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또 한 가지 더, 귀 모양을 보면 네. 이 상부가 약간은 뾰족하신 분들, 어. 또 눈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자미 눈식으로 가늘다든지 네. 아니면 처져 있는 경우, 또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약간은 이렇게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듯이 약간 음흉한 그런 기운 자체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신당에 손님이 오셨다가 가시는데 저희 사무장님이 얼굴을 다 보신 게 아니고 네. 뒤통수만 보셨어요. 네. 화장실에서 이제 나오시는 그 손님의 어디를 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손님 조심하셔야 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눈에 뒤에 웃는 얼굴이, 입꼬리가 뒤에 달려 있어서 웃는 얼굴이 희한하게도 보살님이 인간 때문에 안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제가 뒷방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보살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